송 작가의 나의 파산 답사기. 이 애니메이션은 사업가를 꿈꾸던 송 작가의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파산의 간접 경영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립니다. 때는 1998년. 중국 사업가의 꿈을 안고 송 작가는 상해와 북경, 심양을 오가며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해에서 우연히 짝퉁 명품을 파는 사업가 왕씨를 소개받았는데요. 니하오, 我叫왕. 네, 나는 홍콩의 최고 등급 짝퉁을 직접 제작하는데 값이 좋아. 한국 사람 또 관광객들한테 한번 팔아보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왕씨가 보여준 샘플들은 평소 내가 동경해왔던 각종 명품 브랜드들을 총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육안으로 진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모양이 매우 그럴듯했는데요. 시중가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나한테 넘겨준다는 가격은 개당 10만 원. 우와. 평소에 시계 욕심이 많던 나는 샘플로 차보겠다며 까르띠에, 롤렉스, 파텍 이 세 종류의 레어템을 30만 원에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짝퉁 시계 3개를 나란히 세워놓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돌려가며 찰 건가? 아니면 하나씩 질리도록 차고 바꿀 것인가? 어차피 가격은 다 10만원짜리긴 한데 이 브랜드의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르티에는 캐주얼한 평상시에 차는 까수니, 롤렉스는 손님 만날 때 차는 로사, 그리고 파텍은 과시가 필요한 연애 모임에서 차는 필립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98년은 유난히 여름에 더웠었는데요. 까르티에 메탈의 이 시원함은 이 상하이의 더위를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손목에 이 파란색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계를 너무 꽉 차서 그런가? 이게 시계줄이 조여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까순이가 흘리는 초록색 눈물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까순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릴 때마다 닦아주면서 달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어느 날 정오에 나는 까순이의 타임슬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12시가 돼서 이 바늘 3개가 만나는 그 순간 까순이의 시침, 분침, 초침이 이 0.5초 간격으로 미묘하게 따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까순이한테는 59분 59초 그리고 0분 1초만 존재하지 정각 12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까순이의 독특한 루틴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매 시간 정각만 되면 그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차마 이 까순이의 장애를 포용해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차던 이 시계를, 까순이를 평소에 내 차를 운전해주는 그 조선족 후배 사업가한테 그냥 선물로 줘버렸어요. 문제는 이 시계를 넘겨주고 나서 한 일주일이 채 못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서 문자 메시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 사진 파일이 건너왔다는 거죠. 사진 파일의 내용은 이 후배의 손목에 아주 새까맣게 띠가 둘러진 이 팔뚝 모양의 사진이었어요. 이 까순이의 깊은 슬픔이 그런 검은 멍자국을 만든 거죠. 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후로 후배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풍만한 로사가 있었죠. 로사는 은은한 금색의 반짝반짝한 다이아 장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회장 안에서 조명을 받으면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주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사에 혹시 관심을 가질까봐 나는 평상시에도 로사를 누가 보기만 하면 소매로 가렸어요. 그리고 절대 시계를 풀질 않았죠. 로사는 다행히 울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만 아는 사소한 비밀이,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었죠. 로사는 가문의 상징인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손목을 움직일 때 이 왕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었던 거죠. 사실 그거는 너무 움직임이 미세했기 때문에 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술집에서 이 로사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타짜 언니를 만나게 된 거지. 사장님, 시계가 참 멋있습니다. 근데 조금 디자인이 특별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순간 이 여자가 이 로사 왕관 삐뚤어진 걸 봤나? 라는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해 빠진 롤렉스 가지고 뭐가 특이하다 그래 라고 하면서 이 손을 빼면서 이 왕관을 제자리에 돌려주기 위해서 이 탁자를, 의자 손잡이를 이렇게 탁 쳤죠. 탁탁.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로사의 그 12방향을 호위하고 있던 다이아들이 이 깡냉이 털리듯이 우수수 쏟아진 거예요. 시계 안쪽으로. 그 싸늘한 방안의 정막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쳤죠. 나 이 시계 선물로 받은 건데 이 새끼 가짜를 줬구만. 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계를 풀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죠. 그렇게 로사와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 연인이 제 손을 떠나고 이제는 필리비만 남아 있었어요. 이 필리비는 그때 살 때부터 왕 사장이 10만 원에는 절대 못 판다라는 특별한 시계였습니다. 이게 전자식이 아니고 아날로그식 쿼츠로 이게 만든 시계고, 이게 진품이면 1억이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 30만 원은 줘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억지로 뺏어왔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 필립은 일단 가죽이고 아날로그 쿼츠라고 했으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비싼 시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진짜로 알면 강도를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가끔 이렇게 흔들어서 태엽 감는 밥 주는 것만 하고 이게 차지도 않고 보기만 하면서 애지중지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상해를 가게 돼서 도둑이 걱정이 돼서 이제 1박 2일 기차 여행 가는 동안 일단 손목에 차고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열차 칸에 사람들이 이거 알아볼까봐 더운데 와이셔츠 깃을 끝까지 내리고 단추까지 채워가지고 이틀 동안 아예 눈에 안 띄도록 원천 봉쇄를 했죠. 근데 이틀 동안 이 필리비가 나를 위해서 또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르골을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고급 명품 시계는 차인벨 기능이 있다더니 우리 필리비가 그런 시계였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애지중지하다가 이 기능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요한 객차 안에서 이 띵띵거리는 오르골 소리를 의지하면서 그 여행을 만족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차인벨 간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해. 그리고 시간, 날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한 20까지 차인벨 소리가 난다는데 음색이 좀 단조로워. 못 들어본 음색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뭔 노래인지 무슨 벨인지는 내가 상해에 가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해역을 나갈 때 이제 검색대를 통과를 하거든. 가방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손목에 소매를 감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열어보래요. 자식, 네가 이 필리비를 보면 이게 무슨 시계인지는 알아보겠니? 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소매를 걷어서 필리비를 딱 보여주는 순간 이게 또 이제 팅팅거리면서 차인벨이 다시 울리더라고. 이 타이밍이 절묘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시계를 딱 들여다보니 깜짝 놀라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이런 시계 처음 봤지? 라고 해서 시계를 나도 들여다보는데
이 필립이 안에 달려있던 이 초침들이랑 일부 분침이 떨어져가지고 지들끼리 막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르골 소리인 줄 알고 들었던 소리들이 이 침들이 태엽에 가서 끼면서 내는 이게 마찰음이었던 거지. 와, 그 순간에 이 시계를 보는 이 공안원의 그 썩소, 난 멘붕했어요 순간. 결국은 이제 역전 공원 앞에서 앉아가지고 얘를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들여다봤는데 이미 초침 몇 개가 이 태엽 안으로, 기계장치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화단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열차 안에서 시계 안 꺼내기를 참 잘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떴죠. 아무튼 명품 시계하고 한 6개월 동안 돈 30만 원을 갖고 정말 최상의 만족한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전자시계만 차요. 디지털 인간이 된 거죠. 실패는 성공을 위해 지나는 작은 과정일 뿐인 겁니다. 아마도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소중한 경험과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결코 작은 실수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다음 편을 만들 수 있는 커다란 응원으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동작가의 나의 파산 답사기 끝!